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마디 드릴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시험이 끝난 직후에 1시간 만에 경찰 승진 2017년도 경찰 승진에 대한 해설을 다 달고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현장 강의에서 수강을 하는 사람이 수석을 할 거다. 왜? 그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만큼 많이 대비를 했고, 그만큼 잘 찍었다. 그래서 그렇게 피나게 준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석을 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요, 혹시 아니면 어쩌지 하고 좀 이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니면 어쩌냐 해가지고 마음으로 좀 떨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장 강의에서 수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겸 이렇게 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분은 지금 현장 강의에서 수석일 뿐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했던 분들은 나중에 실무에 가셔서도 바로 피의자를 만날 때, 그리고 검사와 얘기를 할 때, 그리고 후배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교육할 때, 그리고 어려운 사건이 많아졌을 때, 이러한 법리와 그 다음 사건 해결, 그런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이 되어 있을 거다. 그게 자랑스러운 거고, 그게 자부심이고, 앞으로도 인생에서 많은 자부심과 자랑,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할 거다. 그게 가치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자랑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랑스러움을 이렇게 한마디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수사의 단서입니다.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 것은 실마리라고 하는 거죠. 실마리. 그래서 원래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 것은 수사가 어떠한 실마리에서 시작되느냐, 수사 개시의 원인, 이런 것이고, 이건 사실 원래 법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어떤 범죄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출제성이 매우 떨어지죠. 그래서 수사의 단서는 이것에 대해서 논하면, 이제 수사 개시의 실마리, 수사의 단서에서부터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자율적 개시, 타율적 개시, 수사기관 체험에 의한 개시, 그 다음에 타인의 신고에 의한 체험에 의한 개시,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제로 이제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억할 것은, 이 고소, 고발, 이 자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소는 내사를 깬다. 내사 없이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수사의 단서로서 단서이긴 한데, 내사를 진행하지 않고 즉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단문이 나온다고 하면, 앞에 수사의 단서, 수사의 단서는 수사 개시의 실마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원인. 그리고 이제 이 수사의 단서를 나는 앞으로 자율적 개시, 뭐 타율적 개시, 이렇게 나눌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수사의 단서 중에 고소고발 자수는 내사를 거치지 않지만 나머지는 내사를 거친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나오면 되는데, 출제성이 낮으니까 가볍게 교재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는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에 관한 195조, 196조 2항은 자주 쓰니까 외워두고, 이렇게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원인, 실마리, 이걸 수사의 단서라고 하고, 수사의 단서의 종류는 사회과학적이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밑에 이제 종류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체험을 한 것, 아니면 다른 사람이 체험을 해서 이 부분을 신고한다. 그래서 그걸 청취해서 시작하는 걸로 나뉘고, 그 다음 고소고발 자수, 이거 하나만 정확히, 고소고발 자수가 있으면 내사 없이 곧바로 수사가 개시된다. 반면 진정이나 그 밖의 수사의 단서는 내사를 거치고 범죄 인지 절차를 거쳐서 사건을 수리함으로써, 입건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종류로 해놨잖아요. 수사기관이 스스로 체험하는 것에 의한 개시는 뭐가 있느냐. 사실 이제 이거 뭐 외울 것도 없는데, 뭐 현행범, 변사자 검시, 불신 검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외워서 수사기관 체험에서 현행범인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을 인도받으면 이때 수사 개시를 받고, 준현행범인, 범인으로 호창 추적되는 자, 작물이나 흉기 기타 범죄에 사용된 만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등 준현행범인도 간주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위에 이번에 이제 변사자 검시와 관련해서, 자, 변사자 검시와 관련해서 222조에서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 의심이 되는, 범죄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게 변사자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변사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게 변사자 검시고, 변사자 검시는 수사하기 이전의 처분이고 수사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변사자 검시는 행정 검안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범죄의 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고, 그래서 검시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 처분으로서 검증과 구별이 되는데, 검시의 결과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고, 뭐 이건 잘 알죠. 이제 변사자 검시를 하다가 혐의가 인정이 된다. 혐의가 인정이 되면 수사가 개시되는데, 특히나 이런 수사와 과정에서 222조 2항이 긴급검증, 바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검증하는 거, 이 영장 없이 검증하는 거 바로 사체외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긴급검증의 규정이 있고, 이 사체외부는 강제 수사에 해당하죠. 뭐 이런 정도. 그 다음 이제 넘어서 불신검문. 불신검문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거동이 수정한 사,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니까 거동 불심자 이렇게 얘기하죠. 불심자를 발견할 때 정지해가지고 질문하는 거. 자, 불신검문도 그 자체가 수사는 아니고 수사의 단서일 뿐이고, 혐의가 인정이 되면 또 수사가 개시된다. 이런 불신검문의 방법으로 자동차 검문도 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검문 중에 경계 검문, 사실 뭐 나중에 보면 긴급 수배 검문도 명문에 규정이 없는데 불신검문 규정에 따라 시작이 될 수가 있죠. 자, 기타에서 뭐 가택수색 중에 발견했다, 다른 사건의 증거물을 발견했거나, 기사, 신문 기사를 보거나, 풍설, 소문이죠. 세평, 기사, 풍설, 세평, 세간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 이런 걸 통해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가 개시된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래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구나,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인의 체험에 의한 거 해서, 만약에 이거 외운다면 뭐 고소, 고발, 자수, 진정, 뭐 범죄 신고해서 이런 식으로 뭐 신진해도 좋고, 범죄 신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진정해서 고소, 나중에 외울 거예요. 고소의 정의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고소, 고발, 자수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비슷하면은 항상 함께 맥락을 잡아서 비교해 가면서 정의하는 게 매우 좋죠. 고소라고 하는 것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을 소추 처벌,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혹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외운다면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구한다, 뭐 이렇게 외워줘도 좋고, 그러면 이제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제 타고 가는 거죠. 고발은 누구든지, 조문은 누구든지인데, 고발이라고 해도 범죄 피해자 고소권자가 하면 고소가 되고, 범인이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신고하면 자수가 되니까 고소권자와 범인은 빼고 나머지는 똑같죠.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자, 그러면 자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수는 주어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데, 자신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고소고발 자수는 용어 자체, 개념 정의 자체가 서로 간에 타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개념이 비슷한 만큼 어떤 고발과 자수는 어떤 고소의 절차에 보통 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걸 외우는 것보다 이 정의를 기억하는 거, 이 단문을 외우는 것보다 정의를 기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소, 범죄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 범죄 사실을 신고 범인의 소추 혹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가 제기되면 내사 없이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고요. 고발 역시 범인과 고소권자 이외에 자가, 그래서 누구든지로 되어 있죠. 범인과 고소권자. 자, 고발도 역시 고소하고 마치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자 해서 조문은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사기관 범죄 사실 범인의 소추 혹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도 똑같이 곧바로 수사가 개시된다 했고요. 자수는 범인이 해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 신고 자신의 처벌을 구하는 사표시. 자수 역시 수사 개시의 단서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범죄를 신고하는 거. 이 범죄 신고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려 수사에 착수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행위. 또 사실은 수사기관에 범죄를 알려 착수하도록. 이 범죄, 이와 관련해서 범죄 신고, 피해 신고와 고소의 차이.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것은 처벌 의사의 유무입니다. 꼭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면 고소가 되고, 처벌해달라는 말이 없으면 단순한 범죄 신고다. 단순한 범죄 신고의 경우에는 이건 의무가 없죠. 그러나 고소의 경우에는 즉시 수사가 개시돼야 되겠고요. 기타 진정서를 낸다든지 탐원서를 낸다든지 투서, 이 사람 이런 일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형벌 법규로서 저촉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진정했다고 받아주면 안 돼요. 수사의 단서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 이때도 받아주면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사를 거쳐 수사를 개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좀 오래된 단문이고 최근 추세로는 출제 가능성이 좀 적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둘 거, 수사의 단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마리, 범죄학적 용어고, 이게 수사의 단서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수사는 수사기관에 체험할 수도 있고, 타인이 체험한 것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고, 특히 고소고발 자수의 개념 정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고소고발 자수는 내사를 깬다. 그래서 내사 없이 즉시 입건할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본 테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